안녕하세요. 썰람썰녀의 썰녀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20대 중반 미혼녀입니다. 캐나다에는 밤 문화가 굉장히 화려하고 엄청납니다. 외로운 여성분들은 캐나다로 여행을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오면 남자들 대부분이 다 친절하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공주와 같은 여신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양 남자들이 한국 여자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친절과 젠틀함을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였지요. 저는 사실 유학 오기 전 한국 남자들만 선호했었는데 유학 생활을 하며 서양 사람들의 사랑스러운 매너들에 반해 서양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저도 공부를 하기 위해 유학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젊은 게 좋은 거라고 젊을 때 놀 수 있을 때 놀아야 한다 하여 밤만 되면 캐나다에서 알게 된 저희 친한 팸 친구들과 클럽을 즐겨 다니곤 했습니다. 저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리지 않고 클럽을 다니며 유흥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였는지 사건은 비가 오는 날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클럽 팸 친구들 중 한 명 현영이라는 친구와 클럽에 갔습니다. 저희는 클럽에서 신나게 술을 마시며 미치도록 놀다가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흑인 남성 2명이 저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Where are you from? 저희는 흑인들을 쳐다봤습니다. 한 명은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한 명은 길다란 체인 목걸이를 여러 개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덩치가 엄청 크고 배가 많이 나와서 120kg는 돼 보였어요. 끼리끼리 논다고 저희는 그냥 무시하기로 마음먹고 클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른 서양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에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클럽에서 나와서 그런지 몸은 찝찝하고 저희 몸에서 땀 냄새가 좀 배긴 것 같았습니다. 친구에게 향수를 빌려 향수를 몸에 뿌리고 우산을 안 가져온 저희는 어쩔 줄 몰라 두리번거리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저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Hey girl, friend, it's me. 저 멀리서 검정색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타고 저희를 보며 손을 흔들길래 쳐다보니 아까 그 흑인 2명이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렇게 무시하고 들어가 버렸는데 저희를 바라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까지 흔드니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친구는 이미 술 기운에 취했는지 그 차에 탑승하더라고요. 갑자기 비가 오는 관계로 저도 하는 수 없이 따라서 차에 탑승했습니다. 친구는 조수석에 저는 뒷좌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남자애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긴 체인 목걸이를 찬 남자애가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역시나 흑인 남자들이라 그런지 랩이나 힙합 음악을 엄청 크게 틀어놓고 자기들끼리 노래를 부르며 흥에 겨워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며 움직일 때마다 차가 양옆으로 들썩들썩 흔들거렸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 선글라스 남자애가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너희 어디가? 라고 묻자 제 친구는 취했는지 Let's go, let's go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현야, 정신 차려. 이기집애가 왜 이래? 너 취했어? 아니, 나 괜찮아. 렛츠고! 렛츠고! 야, 안 되겠다. 내리자, 내려. 제가 내리려고 하자 옆에 있던 흑인 친구가 제 팔목을 잡으며 비가 오니 집에까지만 데려다 주겠다 하였습니다. 흑인 친구의 얼굴을 보자 입술도 두툼하고 착한 아이와 같은 눈빛을 가지고 있어서 저에게 마치 함께 있어달라 애교를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저는 얘네가 허튼 짓을 안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친구 집까지만 데려다 달라 했습니다. 아까 그렇게 저희가 쌩 까고 갔는데 다시 와서 아는 척 해주는 것도 고맙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친구가 너무 취해서 답이 없어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친구 집 주소를 말하며 우리는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 집에 가는 동안 흑인 친구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했고 친구 집에 도착할 즈음 저희는 많이 친해져 있었습니다. 친구는 집이 부유해서 캐나다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친구는 이 덩치들이 착하고 마음에 들었는지 집에서 술을 한잔 하자며 제안을 하더라고요. 야, 현영아, 괜찮겠어? 너 좀 취했어. 정신 차려. 너, 나 아직 몰라? 괜찮아. 끄떡없어. 좀만 놀다 얘네 집에 보내자. 착한 애들 같아. 몰라. 그럼 너가 알아서 해. 난 좀만 있다 간다 그럼. 걱정하지 마. Don't worry. 그렇게 저희는 차에 내려서 다 같이 친구 집에 들어갔습니다. 친구가 집에 있던 하이볼 맥주 여러 캔과 치즈 스틱, 감자튀김 등 이것저것 꺼내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모두가 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고 결국 넷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흥에 겨웠는지 무엇 때문이었는지 삘이 꽂히는 바람에 그날 넷이서 한꺼번에 뜨밤을 보냈어요. 친구 집 거실에서 흑인 친구들이 옷을 벗었는데 흑인 친구들 둘 다 거기가 제 팔뚝만해서 그 장면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캐나다 팸 친구들이 항상 했던 말이 있었는데 뚱뚱하거나 덩치가 큰 남자들은 거기가 정말 작다고 해서 솔직히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기대를 안 하고 봐서 그런지 이 친구는 일반 동양인의 3배 이상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넷이서 번갈아 가며 소파, 식탁 의자 등 여러 곳에서 서로 자세를 바꿔가며 서로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흑인들은 저희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고 친구 집 마루, 바닥, 카페트에 하얀 액체들을 묻혀버렸습니다. 그렇게 흑인 친구들은 즐길 대로 즐기고 제 친구에게 여기서 자고 가고 싶다 하였는데 친구가 기분이 좋았는지 허락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친구 집에서 다 같이 잠을 청했습니다. 저와 같이 즐겼던 흑인 친구 한 명과 저는 다른 빈 방에 가서 한 번 더 즐겼는데 이 친구의 그곳이 너무 커서 그런지 제 아랫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결국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며 뿌리쳤는데 거의 반강제로 저를 계속 못살게 굴더라고요. 저는 꾹꾹 참고 견뎌내어 그렇게 흑인 친구의 2번째 사정을 받아줬습니다. 엄청 아픈데 그 뒤에 오는 희열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날 산부인과를 다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랬던 건지 제 아랫배가 너무 부어올라 있었고 아랫배가 다음날도 너무 아파서 결국 저는 산부인과 구력의자에 한참 앉아있다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흑인 남성과 뜨밤을 보내신다면 기분은 좋더라도 어느 정도 큰 각오는 하셔야 할 겁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흑인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면 장난삼아 다음 날은 휠체어를 탄다고 하죠.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